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인사이트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BS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연말 목표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계로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판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UBS에서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기존에 6,000에서 6,200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무역 긴장이 완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회복력 있는 기업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달 초에 시티그룹과 바클레이즈와 같은 IB들도 연말 증시 전망을 상향 조정한 바가 있었죠. 여기에 이제 UBS도 동참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대형주 대부분이 관세 영향에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최근 증시의 반등도 일리가 있다라고 UBS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UBS는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일회성 관세 영향이 지나면은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개선이 될 것이다. 하지만은 추가 호재로 연준의 금리 인하 제의가 필요하다라면서 일부 경계론을 또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서 내용 살펴봤고요. 어느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까? 저는 어느새 이제 신고점에 다다른 미국 증시가 더 갈까에 대해서 여러 요소를 좀 짚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S&P 500 지수가 지난 2월 달에 전고점을 넘은 상황이죠. 그러면서 분명하게 4월 달의 관세 충격은 극복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좀 보더라도요. IT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어떤 변함없는 AI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산업재 등의 경기 민감주도 좀 강세를 나타내면서 일각의 이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좀 불식시키고 있는 최근의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종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이 더 갈 수 있다라는 로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채권 대비한 주식의 매력이 여전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 제가 이 투자 대기 자금은 좀 많은데 이것이 꼭 미국 주식으로는 안 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이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미국 주식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난 2분기를 좀 보더라도 미국 장기채와 회사채 펀드에서 110억 달러가 이 유출이 되면서 지난 12개 분기 순유입이 연속으로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200억 달러 정도가 채권형 펀드에 이제 들어갔던 바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뒤집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4.275%까지 하락한 상황이죠. 하지만은 추가 하락에 대한 여력이 제한적으로 꼽히는 점이 결국은 채권 대비한 주식의 매력을 유지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타이밍이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감세라든지 재정 부양 등의 정책 등을 감안을 한다면은 국채 발행량이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여기서 더 하락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오르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더욱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증시가 더 갈 수 있다라는 로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은요. 아직 초기인 강세장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가요. 지난 2022년 이후에 989일째 강세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70% 이상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지난 1928년 이후에 역사적인 데이터를 좀 살펴본다면은 무려 9차례나 1000일 이상의 강세장이 지속된 바가 있었던 미국 증시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도 지난 2009년에서 2020년까지 무려 4000일가량의 강세장이 유지가 됐었고 그리고 지수가 400% 정도 상승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들어서는 지금도 초기인 강세장이다라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경계론에 또 근거를 한 두 가지 정도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관세 불확실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지금 관세 유예 기한이 만료가 굉장히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연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은 그 관세 영향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또 관세 정책이 나올지에 대한 상황도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관세 불확실성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찰대로 찬 밸류에이션을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의 포워드 PER이 22배에 육박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나스닥의 PER이 28배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 말만 하더라도요, 나스닥 지수의 포워드 PER이 25배가 안 됐었고요. 그리고 3월 말에는 오히려 23배 중반대로 하락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까지 저희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산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택시의 습격이냐, 기본 강자의 동반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너코드라는 IB에서요,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와 리프트에 대한 동반 매수에서 중립으로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보택시로 인한 위협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AI 시장 개화에 따른 기존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들의 몰락, 종이신문이라든지 블랙베리의 그런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히려 신기술을 좀 도입을 하면서 승차 공유 업계의 넷플릭스로서의 포지션을 공고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은 아직 어느 쪽으로 이제 펼쳐질지 확실치 않다라는 게 캐너코드의 의견이었고요. 그러면서 멀티플 축소 가능성을 감안한 단기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궁금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로보택시의 압승이냐,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뀔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의 이 공습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의 승차 공유 서비스 점유율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우버가 여전히 과반수 넘는 그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웨이모, 그러니까 구글의 자율주행차가 리프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25% 정도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버도 역시 한 60% 정도에서 간당간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우버가 다음 타자다, 또 위협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기존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가 일단은 더 공격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우버는요, 지난 2020년도에 자율주행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개방형 파트너십으로 이제 돌파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었고요. 즉, 타사와의 협업을 통한 로보택시 시장에 대한 대응을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웨이모와 경쟁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파트너십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우버입니다. 18개 이상의 파트너십을 통했던 우버가요, 최근에는 다시 자율주행차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업체를 인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하면서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버가 더 나은 선택이다. 그러니까 시장 변화에 더 좋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여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올해 주가도 30% 이상 상승하면서 한 17% 정도 상승에 그친 리프트를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또 리프트도요, 모빌아이와의 협업을 통해서 오는 2026년부터 로보택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TD코인과 같은 IB에서는 그 이후로 최근에 리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오히려 보유해서 매수로 올리면서 올해 최고의 중소형주 아이디어다. 그러면서 덜 오른 주가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도 분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업체가 로보택시 시장의 공습에 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비붙어서 또 비교하시면서 또 아이디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